마케팅 어렵게 느껴지죠? 마케팅 들으면 어때요? 보통 이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뭐 마케팅 하면 돈 날린다던데 또 10만 원 결제했는데 만약에 5만 원도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마케팅 집행을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마케팅을 집행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케팅을 기획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커피 머신 한번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20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커피 머신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파실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 하실 거예요? 커피 머신 1인 가구한테 팔면 20대 1인 가구 좀 예쁜 거 어떻게 마케팅 하실 거예요? 저는 인스타에 할래요. 지금 인스타 나왔으니까 인스타 할래요. 또 블로그 할래요. 유튜브 할래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유튜브 인플루언서한테 협찬 때리거나 유료 광고 할래요.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 때리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할래요.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할래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 산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 사면 인스타그램에 광고 떴다고 사나요? 인스타그램에 커피 머신 광고 나오면 사요? 아니,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유튜브 보고 뭐 사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봐요. 블로그 보고 뭐 산 적 있어요? 그냥 광고 뜨면 바로 사요? 바로 안 사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팔 때 고객은 그렇게 팔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절대 사지도 않으면서 고객들은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커피 머신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봐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볼 수도 있고 구글에서 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광고를 봤을 때 그냥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의 과정들이 있지 않나요? 네이버에 다시 검색해보다든지 유튜브에 다시 검색을 해서 특정 행동들을 반복하는 패턴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는 아예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1000명, 10,000명 이렇게 보여주면 구매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을 집행할 때는 이 세팅을 하는 게 있고 인스타그램 광고,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케팅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거 관심 있어요. 이것만 궁금해.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방법, 인스타 광고 세팅하는 방법, 네이버 광고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걸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고 세팅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그러겠어요? 광고 세팅하는 거 안 어려워. 페이스북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페이스북 입장에서 페이스북 뭘로 돈 벌어요? 페이스북 광고로 돈 벌죠. 지금 페이스북 입장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스북 광고로 돈 벌잖아요. 매출 어떻게 늘려? 광고주가 많아져야 돼. 광고주. 근데 광고 세팅이 어려우면 광고주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광고 세팅 자체를 쉽게 만들어야 광고주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야 페이스북 매출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천재들, IT 천재들이 페이스북에 입사하면 맨날 하는 게 뭐냐? 광고 쉽게 만드는 거.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세팅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세팅하는 게 별로 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세팅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안 해봐서 사실. 근데 어필만 한다고 구매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 AI가 많이 도입됐죠. 광고에. 여러분 구글 검색 광고나 네이버 검색 광고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인스타 광고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세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AI가 해요. AI가. 여러분들이 광고 집행해보면 뭐 타겟팅 이런 거 어려워 보이죠? 인스타 광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엔 논타겟팅 광고로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A라는 업체예요. 그리고 B라는 업체가 1등이야. 선두주자야. 얘네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A 업체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정보를 선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B업체가 광고를 집행하는 정보는 이미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AI 학습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세팅하는 것보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로 광고를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대부분의 광고를 건드리지 않아요. 직접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이 알아서 광고를 하지. 논타겟팅 광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지금부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기획을. 마케팅 기획하는 방법 아세요? 마케팅 기획하는 방법? 대부분 마케팅하면 인스타그램 광고 세팅하는 거,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마케팅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케팅은 크게 4단계로 기획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노출, 두 번째가 유입, 세 번째가 전환, 네 번째가 재구매입니다. 노출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페이스북 광고하고 구글 광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 광고예요. 노출 광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유입은 뭐냐면 그 광고를 클릭하는 걸 의미해요. 클릭하는 걸. 우리가 광고를 봤다고 해서 모든 광고를 클릭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몇 번이나 클릭해요. 대부분 100개 지나고 200개 지나갈 때 한 번 클릭할까 말까잖아요. 그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걸 유입이라고요. 전환은 뭐냐면 그 광고를 클릭해서 제품에 관심을 가졌을 때 검증하는 단계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 머신 어디선가 보면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다시 그 커피 머신 이름을 검색해본다든지 네이버에 검색해본다든지 하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죠. 그게 전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재구매는 뭐냐면 그 제품을 다시 한번 구매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커피 머신이 마음에 들었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면 친구가 이사 갈 때 혹은 부모님이 이사 갈 때 커피 머신 선물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재구매입니다. 마케팅은 크게 이렇게 4단계로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노출.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 팔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대답했어? SNS 광고 할 것 같아요. 블로그 할 것 같아요. 유튜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는 이제 저처럼 라이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노출이죠. 노출. 사람들한테 어디서 보여줄지 결정하는 거. 우리가 노출 단계에서 하는 건 뭐냐면 마케팅을 할 때 노출 단계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플랫폼을 결정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커피 머신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커피 머신 광고를 어디다가 쏠 거냐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쏠지, SNS에 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쏠지, 유튜브에 쏠지, 구글에 쏠지 많잖아요, 플랫폼이. 이 커피 머신 광고를 어디다 집행할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노출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한다는 거죠. 이것만. 그리고 플랫폼을 선택할 때도 그냥 감으로 선택해. 감으로. SNS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사지 않을까? 구글 많이 사지 않을까? 유튜브 보면 사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커피 머신을 팔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겟을 설정하는 거야. 타겟을 설정하는 거야. 우리가 노출 단계에서 플랫폼을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머신을 팔면 모든 사람이 구매하진 않잖아요. 커피 머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구매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 머신 중에서도 이걸 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니즈가 다 달라요. 누구는 예쁜 커피 머신, 누구는 카페 전용 커피 머신을 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걸 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 커피 머신을 누구한테 팔 것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저도 1인 가구니까 1인 가구한테 팔면서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로 설정해 볼게요. 물론 실제로 마케팅을 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커피 머신 저도 집에 있지만 보통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니까 저는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인 가구이면서 20대에서 30대면서 여성인 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많이 볼까를 생각해보면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인 가구이면서 20, 30대이면서 여성인 분들은 어떤 광고 플랫폼을 선호할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휴대폰 키거나 컴퓨터 켜서 어디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보겠네. 그쵸?
또 릴스 좋아요. 또 블로그도 볼 확률이 있죠. 이런 식으로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타겟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강아지 영양제 판다 가정해봅시다. 제가 강아지 영양제 사업 준비하고 있죠. 강아지 영양제 사업 준비하고 있다 가정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타겟을 먼저 설정해봐요. 타겟을. 강아지 영양제 누가 많이 구매할까? 강아지 영양제를 팔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한 30대 여성이 많이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 이렇게 하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봐봐요. 이런 거 데이터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공식으로 제공해주고 강아지 영양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이 가장 많냐라고 하면 보통 여성이면서 30대인 경우가 많아요.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데 이 30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또 이렇게 타겟 설정해. 30대 여성은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30대 여성인데 우리가 강아지 영양제를 팔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의 상태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강아지의 상태 어떨까? 어떻게 예측해요? 강아지가 건강하다, 강아지가 건강이 안 좋다. 그냥 또 이렇게 감으로 때려 맞춰요? 그렇게 감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아지 입양을 네이버에 다시 한번 검색해봤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검색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아, 20대 여성이 강아지를 입양을 하고 30대 여성이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을 많이 하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20대 때 젊은 강아지를 사고 같이 늙은 거잖아. 같이 늙었어. 그래서 강아지가 노견이라는 얘기예요. 노견이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강아지 영양제는 보통 노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로서 알게 됐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업체들은 강아지 영양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린 똑같은 성분으로 하더라도 노견 전문 강아지 영양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폭증하겠죠. 그쵸? 타겟을 좁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는 걸 아는 순간 똑같은 성분의 강아지 영양제를 만들더라도 그냥 이름을 노견 전문 강아지 영양제로 하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팔릴 거라고요. 이런 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마케팅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막 페이스북 광고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한 사람이 30대 여성이야. 그러면 왜일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일까? 응? 그럼 강아지 입양 한번 쳐볼까? 강아지 입양을 쳤는데 20대 여성이 많이 검색을 하네? 그러면 20대 때 애기 강아지를 사고 여성이 30대가 되었을 때 강아지는 노견이겠구나. 그럼 상품 이름을 노견 전문 강아지 영양제 이렇게 지으면 판매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어서 우리가 30대 여성이면서 노견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 플랫폼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에서? 봐봐요. 이러면 또 30대 여성이니까 SNS 많이 하지 않을까요? SNS 많이 하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세요? 전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프면 단순히 SNS에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아파요. 인스타그램으로 뭐 부모님 건강 이런 거 쳐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 어떻게 해요? 암을 주제로 하는 네이버 카페나 이런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가입할 확률이 높죠. 그 강아지도 이런 카페들이 많아요. 뭐지? 강사모?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카페들이 있다고. 막 100만 명 넘게 가입되어 있는 이런 카페들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신뢰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네이버 카페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강아지가 아파요. 노견이야. 곧 뭔가 지금 좀 비실비실해졌어 애들이. 그러면 또 어디서 정보를 찾아볼 것 같아요?
뭐 SNS 또 찾아볼 것 같아요. 아니요, 보통 정보 찾아보려면 또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찾아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노출 단계에서는 타겟을 먼저 고려해서 그 타겟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어때요? 전화 와서 여기 마산아구찜이죠? 네, 맞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 광고 한 달에 80만 원에 최상단 노출해 드릴 수 있는데 하실래요? 네, 하실래요? 하고 와, 사기당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냥 마산아구찜 검색했을 때 블로그 상위 노출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노출이잖아요. 근데 마산 아구찜을 오는 사람이 어떤 타겟인지도 모르고, 보통 아구찜은 뭐 회식 이런 게 많이 오겠죠. 강남역 근처에 있으면. 그럼 마산 아구찜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시키는 게 아니라 강남역 회식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노출 플랫폼 설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유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라 했죠. 클릭하게 만드는 거. 모든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광고를 어떻게 클릭하게 만들어? 어떻게 클릭하게 만들어요? 응? 사람들이 클릭 안 한단 말이야. 뭐 강제로 휴대폰에서 손 나와가지고 막 손 빼요? 아니면 뭐 클릭 안 하면 막 죽인다 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응? 유입은 뭐냐면 클릭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우리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지금 어떤 특정 사람이 네이버에다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강아지 영양제는 뭐가 좋아요? 또 두 번째 블로그에 있는 건 우리 강아지 영양제 뭐 7주 먹여봤어요. 세 번째 있는 건 우리 강아지 영양제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런 글들을 보통 광고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봐. 고객 입장에서 두 개의 컨텐츠가 있어요. 첫 번째, 강아지 뭐 이게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라 해볼게요. 제가 그냥 브랜드 이름을 돌리니라 지어보겠습니다.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효과 좋아요. 보통 이제 강남역 회식 검색하면 이런 게 많죠. 마산 아구찜 맛있어요. 두 번째는 강아지 영양제 고르는 3가지 방법. 그런데 어떤 거 클릭할 것 같으세요? 어떤 거? 보통 사람들이 강아지 영양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는 두 번째라고요. 두 번째요. 첫 번째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강아지 영양제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세 번째 뭐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이 정도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객 입장에선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어떤 상태예요? 그냥 단순히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한 상태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객한테 우리 강아지 영양제는 뭐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뭐 캐로틴인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베타캐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는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광고성으로 느껴지겠죠. 광고성으로. 이거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베타카로틴 강아지 영양제를 만들었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강아지 영양제를 만들었으면 먼저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한 고객한테 이제 단순히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강아지 영양제를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입 단계에서 컨텐츠는 필요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강아지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겠지만 강아지 영양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저키 형태. 저키 형태가 뭐냐면 간식 형태를 의미하는 거야. 간식 형태. 강아지들이 영양제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겠죠.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으니까 이걸 간식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뭐 고기도 넣고 뭐 참치도 넣고 생선도 넣고 해서 맛있게 만드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 영양제에다가 간식 형태로 만들면 육류가 들어가죠. 그럼 결국 이거 가열을 해야 돼요. 익혀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비타민 B, C 이런 게 50도면 파괴되거든요. 다 50도면 파괴돼요. 근데 간식 형태로 만들어서 가열을 하는 순간 실제로 비타민을 강아지 영양제에 넣었어도 실제로 완제품으로 받았을 땐 다 파괴된 상태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왜 시장이 그렇게 돼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도 몰라요. 정부에서 아직 이거 제재를 안 해요. 우리가 사람 영양제 어떻게 돼 있냐면 완제품을 기준으로 함량을 검사해서 패키징에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 영양제는 아직 법적으로 강아지의 영양제란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완제품을 기준으로 함량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함량을 넣었냐에 따라서 그냥 그 함량을 표기사항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파괴되든 뭐든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냥 표기사항에 적을 수 있어.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 강아지 영양제가 비타민이 들어있나 보다,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나 보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알약 형태가 있어요. 그냥 우리 사람 먹는 약처럼 캡슐 안에다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가루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 고열로 가열할 필요가 없거든요. 육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비타민 이런 것만 가루 형태로 넣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소비자한테 그냥 강아지 영양제 검색했을 때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좋아요. 왜냐면 알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히 광고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강아지 영양제 고르는 3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발행시키는 거야. 강아지 영양제 뭐 3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글을 보겠죠? 봤을 때 단순히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정보를 주면 돼요. 적희 형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알약 형태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너가 실제로 강아지 영양제를 선택할 땐 알약 형태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처음에는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했죠. 그 고객은.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고객은 알약 형태로 된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유입 단계에서는 컨텐츠를 발행할 때 이 필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알약 형태라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약 형태의 강아지 영양제를 필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객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글을 썼을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유튜브에 쳤든 네이버에 쳤든 구글에 쳤든 여러분이 강아지 영양제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글은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7주 먹여봤어요 뭐 이런 거예요. (7주) 먹여봤어요 이런 거고 먹여봄. 두 번째 글은 강아지 영양제 고르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유입 단계에서 원하는 컨텐츠는 뭐예요? 강아지 영양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뭐예요? 위에 거예요? 특정 강아지 영양제 후기 궁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구글에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혹은 유튜브에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는 이런 거예요. 정보성 컨텐츠. 아직 기준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을 해봤겠죠. 아직 머릿속엔 강아지 영양제 어떤 브랜드가 유명하지? 강아지 영양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지? 성분은 뭐가 좋은 거지?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갖다 그냥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7주 먹여봤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세요. 이렇게 정보를 갖다 박아버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필요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제품의 장점이 알약 형태로 된 강아지 영양제면서 동시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강아지 영양제 고르는 3가지 방법 해가지고 첫 번째 알약 형태를 선택하세요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들을 막 얘기해야겠죠. 두 번째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걸 선택하세요. 또 이 이유를 막 얘기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설득을 시키면 고객 입장에선 원래 처음에는 강아지 영양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알약 형태이면서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강아지 영양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이 필요를 먼저 바꿔줘야 돼. 필요를.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얘기.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가 어렵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봐봐요. 연필을 판다 가정해봅시다. 연필. 단순히 그냥 연필을 팔면 어때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일단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부터 타겟부터 설정해야겠죠. 연필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봐요. 이거 나중에 보는 방법은 제 돈파르타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뭐 살펴보시고 일단 연필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30에서 40대 여성이 많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연필을 구매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겠어요? 초등학생이겠죠. 이거 어떻게 알아 또? 초등학생 연필, 초등학생 샤프를 검색해봐요. 검색량이 초등학생 연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연필이랑 샤프를 그냥 단순 비교하잖아요.
그럼 샤프가 훨씬 많거든요. 일반 대중은 연필보다 샤프를 훨씬 더 선호해. 근데 앞에 초등학생만 붙이는 순간 초등학생은 연필이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아, 보통 연필 구매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구나. 근데 초등학생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30, 40대 여성이 많은 거 보니까 엄마들이 사주는 거잖아. 엄마들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가격 경쟁으로 가요? 남들 연필 50원에 파니까 나 30원으로 간다. 20원으로 간다. 10원으로 간다. 이렇게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봐봐요. 우리 연필을 필요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먼저 정보를 줘야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연필은 뭐가 좋아요? 잘 안 부러지고 건강에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여러분, 저는 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분필이 되게 불편해. 근데 그래도 이게 감성이 있으니까 분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 깎을 때 먼지 많이 나오죠. 그 먼지 많이 나오는 게 호흡기에 되게 치명적인 거 아세요, 실제로? 근데 초등학생들은 호흡기가 어때요?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다기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초등학생 때 계속 연필을 쓰면 초등학생 호흡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필을 사용한 초등학생 그룹이 샤프를 사용한 초등학생 그룹보다 훨씬 더 기관지가 안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연필을 고를 때는 단순히 일반적인 연필이 아니라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연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코팅이 되어 있으면 연필을 깎을 때 먼지가 덜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유입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연필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거 사세요,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연필을 고를 땐 건강을 고려해야 되고, 이 건강을 고려하면서 이 표면에 필름이 장착되어 있는 연필을 사야 돼요, 학부모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나 단순히 그냥 연필 쓰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표면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연필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단순히 연필을 필요로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연필을 필요로 하게 해요. 이 상태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요. 단순히 그냥 건강에 좋은 연필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들이 학부모라고 생각해봐. 학부모라고. 연필이라고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가 뭐예요? 원하는 정보가? 응? 그냥 뭐 연필 50원에 팔아요 이런 글 클릭할 것 같아요? 50원에 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닐까요? 연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피라이팅이 있다고 해봐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뭐 누를 것 같아요? 연필 검색했을 때? 뭐 누를 것 같아? 당연히 2번을 누르겠죠. 지금 우리가 연필을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는 뭐예요? 정보성이에요. 정보성. 단순히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정보를 원한다고, 소비자들은. 근데 여기서 딱 연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해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 연필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그게 초등학생 호흡기들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호흡기 질환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너는 필름이 장착된 연필을 사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학부모는 이제 일반적 연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연필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이 상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우리 제품을 홍보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 제품에도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제품엔 뭐 좀 더 두꺼운, 남들은 1mm 정도 쓰는데 나는 3mm 정도의 좀 더 두꺼운 필름을 장착시켜서 일반적 연필 그리고 필름이 부착된 연필보다도 훨씬 더 적은 먼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럴 때 효과가 있겠죠. 처음부터 학부모한테 가가지고 저희 연필 필름지 부착돼 있으니까 사세요 얘기하면 아무도 안 산다고요. 이해되세요? 일단 그 상태까지 만들고 봐봐요. 제가 학부모였잖아요. 이 얘기 들었어. 제가 학부모였으면 이 연필 10,000원이어도 샀어요. 진심으로. 10,000원이어도 샀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필 다 갖다 버렸어 저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글쓰기거든요. 방금 이런 게 다 글쓰기잖아요. 필요를 만드는 글쓰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별도로 배우셔야 돼요. 글쓰기가 왜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냐. 마케팅을 할 때 글쓰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마케팅을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글쓰기를 먼저 가르쳐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마케팅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고객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3단계로 가야죠. 전환. 고객들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돌리니 연필 홍보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이름은 돌리니 연필입니다. 바로 구매할 것 같아요? 바로 안 사요.
여러분 SNS 광고, 유튜브 광고에서 커피 머신 혹은 강아지 영양제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봤어요. 바로 사요? 안 사잖아요. 다시 검색해보지 않아요? 돌리니 연필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SNS에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다 듣고 완벽하게 납득이 됐어. 그래서 나 돌리니 연필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뭔가 이게 감동을 받았어. 근데 그 상태에서 돌리니 연필을 검색했는데 리뷰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사고 싶어요? 막 블로그 후기도 아예 없어. 막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돌리니 연필을 검색했을 때 리뷰가 한 1000개 있고 블로그 후기도 있어야 된다고요. 봐봐요. 사람들이 뭐 제가 자영업자분들이 욕하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돌리니 연필을 처음 알아볼 땐 소비자가 어떻게 검색했겠어요? 노출해서? 연필이라고 처음에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 수많은 광고 컨텐츠가 나오겠죠. 그게 유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후기성 컨텐츠를 발행하고 아까 얘기했던 돌리니 연필 써봤는데 좋았어요. 이런 컨텐츠를 발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보성을 발행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성 컨텐츠를 원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보성 컨텐츠를 원해요. 그래서 돌리니 연필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 이제 최종 검증 단계 전환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이버에 돌리니 연필을 검색했을 때 이때 원하는 정보는 뭐예요? 똑같이 네이버에 돌리니 연필을 검색했는데 두 가지의 글이 나왔어. 두 가지. 첫 번째는 연필 고르는 3가지 방법이야. 똑같이. 연필 고르는 3가지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돌리니 연필 1년 써봤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 클릭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진짜 감동적이죠. 원래 제 강의는 감동이. 이때 원하는 컨텐츠는 두 번째라고요. 두 번째. 봐봐요. 소비자가 이미 정보를 받았어요. 유입 단계에서 이미 받았어. 그 다음 돌리니 연필을 사기로 마음 먹었어. 네이버에 돌리니 연필을 검색했어. 이때 원하는 정보는 당연히 이거죠. 후기성. 이때 후기성을 원한다고. 이때 후기성. 그래서 우리가 전환 단계에서 필요한 게 후기성 컨텐츠예요. 후기성 컨텐츠. 근데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해요? 막 잘 나가는 식당들 봤더니 블로그 막 먹어봤어요.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광고할 때 여기 단계에서 후기성을 발행해버린다고요. 여기 단계에서 후기성을. 그럼 당연히 설득이 안 되죠. 여기 단계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정보성이었잖아요. 정보성. 이 단계까지 넘어와야 후기성 컨텐츠를 원한다고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기도 전에 여기에서 후기성을 갖다 박아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블로그 마케팅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단계에서 이미 제 업체 선택해봤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런 글들 발행할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원하는 건 그 정보가 아닌데 그 정보를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위 노출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뭐 강제로 광고를 쏘고 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계에서 원하는 정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SNS 하시죠? 인스타그램 할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내리다가 제품 광고 나오면 봐요? 관심도 없는데? 그냥 강아지 영양제 광고 나오네 봐요?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아지 영양제에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SNS 광고를 내리다가 광고인데 강아지 영양제 충격적 진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시작해요. 사실 적기 형태로 있는 건 고온 가열을 하면서 효과가 아예 없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한 기준으로만 함량이 계산돼서 표기가 된다. 사람 영양제랑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적기형 형태의 강아지 영양제는 먹으면 효과가 아예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 영양제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약 형태의 강아지 영양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간식이 육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온 가열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영양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나 이제 이 강아지 영양제 필요해. 강아지 영양제 중에서도 그 알약 형태로 된 강아지 영양제 필요해. 근데 여기 광고 보니까 돌리니 브랜드 이름이 돌리니 뭐 퍼니예요. 퍼니. 그래서 여기 괜찮다 해서 돌리니 퍼니를 검색을 했어. 그때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는 뭐예요? 이제 돌리니 퍼니 강아지 영양제 먹여본 사람들이 후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디다 검증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이버에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그래서 충분한 후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막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3주 먹여봤어요, 4주 먹여봤어요, 뉴스 기사도 나와야 되고 리뷰도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검색해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돌리니 강아지 영양제. 근데 검색했을 때 아무런 게시글도 없다면 이 사람은 떠날 거예요. 여기까지 왔더라도 이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세팅을 해놔야 돼.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사람들한테 공짜로 제품을 뿌려서 먹여본 사람들의 후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또 누군가 유튜브에 검색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돌리니 퍼니를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똑같이 돌리니 퍼니 강아지 영양제 먹여본 사람들의 후기가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 사전에 제품을 팔기도 전부터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식으로 전환 단계에서 원하는 건 후기성 컨텐츠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검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 대응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SNS 혹은 누군가는 아까 여기 네이버 카페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카페 안에도 검색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강사모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카페 안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고요. 이 네이버 카페 안에 검색 기능을 통해서 검색해볼 가능성도 있어. 네이버 카페 안에 들어가서 돌리니 퍼니 쳤는데 아무도 없어. 카페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실제로 막 되게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돌리니 퍼니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럼 신뢰도가 바닥이 나겠죠. 여기까지 데려와봤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래서 전환 단계에서 후기성 컨텐츠를 발행하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재구매라고 했죠. 여러분, 마케팅에 왜 재구매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마케팅에 재구매가 포함되어 있지? 재구매는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건데 왜 재구매가 포함되어 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재구매가 포함되어 있을까?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환당 비용이란 게 있어요.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 하니까 초집중해서 들어야 돼. 좀 난이도가 있어요. 전환당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봐봐요. 전환당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마케팅에서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구매를 의미해요. 구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전환이라는 건 곧 구매해요. 당 1회당이죠. 1회당. 비용 뭐예요? 비용도 설명해야 돼. 비용은 돈이잖아. 돈. 그 말이 곧 뭐냐, 한 번 구매시키는데 얼마 쓸 거냐는 거거든요. 한 번 구매시키는데 얼마 쓸 거냐? 봐봐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강아지 영양제를 판다고 해볼게요. 강아지 영양제를 팔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업체는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한 번 팔면 보통 3개월 정도 고객들이 반복 구매를 해요. 강아지 영양제라는 특성상 당연히 한 번 사면 계속해서 반복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사면 보통 3개월 정도 반복 구매를 한다. 그런 잠정 수익이 얼마예요? 잠재 수익 6만 원이죠. 결국 고객이 한 명 왔을 때 쓸 수 있는, 고객이 한 명 왔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예상 매출은 6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얼마 정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업체마다 다르고 당연히 내가 어떤 걸 판매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0%를 써요. 그러면 6만 원의 20%는 얼마예요? 12,000원이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우리 수학은 할 수 있잖아, 수학은. 12,000원. 따라해봐요. 12,000원. 6만 원짜리에 곱하기 20%라면 12,000원이죠? 근데 B라는 업체를 생각해볼게요. B라는 업체. 똑같이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파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6개월 정도 반복 구매를 해요. 그럼 잠재 수익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한 명 고객을 데려오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하면 24,000원이겠죠. 2배니까. 한 명 구매시키는데 A라는 업체는 똑같은 금액의 제품을 팔아도 12,000원밖에 못 써요. 근데 B라는 업체는 똑같은 가격의 제품을 팔아도 24,000원을 쓸 수 있다고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차이. 재구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재구매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강아지 영양제를 팔면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보통 원가도 있겠죠. 3,000원, 뭐 이게 10,000원짜리라 해볼게요. 1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팔면
보통 원가 3,000원 정도 있을 거고, 또 들어간 돈 없어요? 있죠. 인건비 보통 10% 잡으니까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또 들어간 돈 없어요? 세금 있죠. 세금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또 들어가는 돈 없어요? 있죠. 당연히. 뭐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부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기타 잡비를 1,000원 정도 넣으니까 해볼게요. 또 들어가는 돈 없어요? 또 들어가는 돈 없나? 보통 반품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반품 리스크 이런 것들도 보통 10%니까 1,000원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죠. 마케팅 비용 2,000원 정도 쓴다 해볼게요. 아까 제품 가격의 20% 정도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총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아요. 1,000원. 1,000원 남는다고요. 근데 이게 적게 남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면 유통업에서 10%가 남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강아지 영양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마음에 들어서 강아지 영양제를 한 번 더 산 거야. 1만원짜리 제품을. 그때 원가 안 들어가요? 원가 똑같이 들어가요. 3,000원. 인건비 안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죠. 세금 안 나와요? 세금 나와요. 똑같이. 응? 반품 리스크 없어요? 똑같이 있어. 똑같이 다 있어.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요.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면 결국 최종 마진율은 얼마가 돼요? 3,000원이 되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다시 구매할 때 똑같은 마케팅 과정을 겪나요? 아니죠. 그냥 그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하죠. 그러면 1,000원이었던 마진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막 유튜브 보면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매출 얼마다. 아니면 뭐 유통업에서 뭐 쿠팡에서 얼마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의 그 판매의 질이 달라요. 하나 팔았다고 다 똑같은 판매가 아니라고요. 첫 구매냐, 재구매냐에 따라서 돈이 남는 게 압도적으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3,000원이 남았어.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주머니로 들어가요? 여러분 주머니로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결국 이 남은 훨씬 더 큰 이익이 다시 마케팅 노출로 들어가겠죠. 더 큰 이익을 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러 가야죠. 이 이익으로.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고객들이 오고 더 많은 고객들이 재구매해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면 더 많은 돈이 여기로 투입이 될 거고 더 많은 고객을 낳을 거고 또 많은 재구매가 일어나서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케팅에선. 이 선순환 구조. 왜 그러냐면 아까 전환당 비용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환당 비용? 이 재구매가 몇 번 되냐에 따라서 전환당 비용이 많이 달라져요. 재구매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제품을 샀는데 불만족스러워. 강아지 영양제를 먹였는데 강아지가 더 아파졌어. 이러면 어때요? 강아지가 더 아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봤자 안 살 거 아니에요. 일단 만족도가 높아야 돼.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높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만족도. 난 그것이 가장 고민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하면 전문성도 없고 한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응? 당연히 높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쿠팡 쓰세요? 쿠팡? 쿠팡 쓰시나요? 쿠팡? 대부분 사람들이 쿠팡 쓰죠. 쿠팡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죠. 쿠팡은. 왜 만족스러워요? 생각해봐. 쿠팡이 제품의 질이 좋나? 쿠팡 제품의 질이 좋아요? 그닥 그래요. 쿠팡에서 우리 사는 제품들 어때요? 보통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것들 아니면은 생활재, 소비재들이 많다고요. 휴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쿠팡 자체는 만족스럽죠. 질은 낮은데 왜 만족스럽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해봐요. 질이 낮으면 불만족할 것 같죠? 아니거든요. 질이 완전 낮지만 않으면 만족도는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봐봐요. 쿠팡은 평균 그래프로 봤을 때 질은 좀 낮아요. 한 50점? 근데 배송 속도는 어때요? 빠르죠? 배송 한 90점 돼요. CS 어때요? CS 훌륭하죠? CS도 한 90점? 반품 어때? 깔끔하게 해주잖아. 반품 90점. 가격 어때요? 비싸진 않잖아요. 솔직히 가격 한 80점. 그러면 질은 50점이지만 최종 평균 점수는 한 80점 이렇게 된다고요.
만족도라는 건 제품의 질 하나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봐봐요. 제가 처음에 로고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질은 좀 낮았죠, 사실. 질은 한 30점? 근데 엄청 빨리 해줬어, 엄청 빨리. 속도. 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는 일 있어요? 아, 있긴 있겠죠. 본업이 있겠지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당장 내일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겠어? 빠르겠죠. 90점. 좀 포장 이런 거 좀 깔끔하게 하면 안 돼? 포장? 예? 로고 디자인 하나를 주더라도 뭔가 이렇게 시안을 줄 때 단순히 디자인만 띡 던지는 게 아니라 멘트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 로고를 실생활에 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일지 합성 같은 것도 좀 해서 예쁘장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장 같은 데서도 90점 받을 수 있다고요. 또 CS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전화 왔어. 안 받을 거예요? 처음 사업 시작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CS 완벽하게 90점. 저는 그때 당시에 새벽 2시, 3시, 막 4시에 전화 와도 그냥 받았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뭐 빨리 해달라고 하면 바로 컴퓨터 켜서 해줬거든요. 그러면 제품의 질 자체는 좀 낮더라도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 회사는 질은 높죠. 질은 한 90점 돼요.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안 하고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이 있으니까 질은 엄청 높겠죠. 근데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속도는 느리죠. 저희 회사 보통 로고 의뢰하면 최종 완성까지 막 한두 달씩 걸려요. 막 길게 하는 거 막 4달씩 하거든요. 한 속도 30점? 왜 그러겠어요? 이미 들어온 게 많아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 일이 좀 애매하잖아요. 좀 현재 시간이 많잖아. 근데 저희 회사는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의뢰가 들어와도 일주일, 2주일 후에 첫 번째 디자인을 줄 수 있다고요. 2주 후에 준다고 하더라도 2주 후, 뭐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여기가 1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1주. 실제로 2주일 동안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른 거 하고 있어. 다른 거. 일단 다른 거 한 다음에 일주일 지났을 때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90점. 그 다음 포장. 포장은 저희 회사 지금도 아직도 깔끔하게 해요. 그러니까 90점 줄게요. 그 다음 CS.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새벽 3시에 전화도 전화 받은 다음에 무조건 수정해줘라, 집에서라도.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저 고용노동부 불려가요. 고용노동부. 전화 온다고요. 고용노동부에 전화 와요. 그래서 이제 못해요, 이걸. 그럼 고객 입장에선 새벽 2시, 3시까지 응대해주는 업체와 오후 6시에 딱 끝내는 업체, 누가 더 만족도가 높겠어요? 당연히 이 CS도 중요하잖아요, 만족도에서.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게 제품의 질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을 충족시키면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재구매 첫 번째 조건, 만족도는 충족을 시켰어.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해요. 재구매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이냐. 봐봐요.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지금부터 진짜 감동적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감동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봐요. 집중해서. 전환당 비용 중요한데 봐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아지 영양제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강아지 영양제 우리가 팔아요. A라는 업체는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평균 3개월 정도 반복 구매를 해서 총 잠재 수익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20%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A 업체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댓글에 적어봐요. 이거 이해한 거 맞는지 지금 체크해야 돼요. A라는 업체가 제품 하나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강아지 영양제의 경우엔 한 번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먹으면 우리 똑같은 거 계속 먹잖아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죠. 누구는 중간에 다른 영양제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영양제를 섭취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값이. 그랬을 때 보통 3개월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평균 객단가가 얼마예요? 고객 결국 한 명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잠재 수익 6만 원짜리 고객을 한 명 데리고 오는 전환당 비용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 마케팅 비용의 20%를 쓰니까 잠재 수익의 2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니까 12,000원이겠죠. 응? 12,000원일 거예요. 근데 저희 업체가 있어요. 2만 원짜리 제품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은 전략을 짜서 12개월을 유지시켜, 사람들을. 그럼 결국 얼마예요? 잠재 수익 24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건 48,000원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파는데 한 명 고객을 데려오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 다르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4배 차이 나죠? 4배 차이가 벌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12,000원짜리 고객, 그러니까 여기 이 A업체 광고 자체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구글이라고 생각해봐요. A업체는 얘기한 거예요. 구글 광고에다가 우리는 한 명 구매시키는데 12,000원 쓸래. B업체는 우리는 48,000원 쓸래. 여러분 어떤 광고 노출시키실래요? 어떤 광고 노출시킬 거예요? 밑에 거 아니에요? 얘는 한 명 구매시킬 때마다 48,000원씩 준대. 얘는 12,000원밖에 안 주는데. 그럼 당연히 얘 광고를 노출시키겠죠. 얘 광고는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구글 광고를 돈을 주겠다고 해도 구글이 광고 노출을 안 시켜준다고요, 아예. 그래서 재구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환당 비용이에요. 전환당 비용. 이 전환당 비용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자분들처럼 막 그냥 마산 아구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이 구조가 중요해요. 이 구조가. 자, 봐봐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겠죠. 어떻게 B업체는 2만 원짜리 강아지 영양제를 12개월을 유지하게 만들었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 어떻게 했노? 어떻게 했냐. 이게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제가 지금부터 저희 회사 비밀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전략. 쉬는 시간 없어요. 뭘 쉬어요? 지금 빨리 해야지. 지금 밤인데. 봐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강아지 영양제 재구매 전략 한번 짜보실래요? 어떻게 우리 고객, 한 번 산 고객이 다시 사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전략을 짜보세요. 봐봐요. 제가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독제를 도입하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샀던 걸 6개월, 12개월 유지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좋은 얘기죠. 구독제를 도입하자. 좋은 얘기예요. 근데 구독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구독을 해줘요? 이 생각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할 땐. 그냥 단순히 구독제를 하면 좋겠다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독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 만들 거냐는 다른 얘기죠. 여러분 지금 구독하고 계신 거 많죠. 넷플릭스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쿠팡, 로켓, 와우부터 해서. 모르는 그 이름으로 돈 빠져나가는 거 엄청 많지 않으세요? 그 기분 어때요? 좋아요? 막 돈 빠져나가면 희열 느껴? 와, 또 돈 나갔다. 게이드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응? 그래서 구독제를 도입할 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구독제 도입하는 건 좋은데 구독제를 왜 해야 되는지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달에 100원으로 하자. 만약에 고객들이 강아지 영양제를 사려고 해. 지금 구매하기 직전인 사람이죠. 근데 구매하기 직전인 사람한테 딱 팝업창 띄우면서 너 지금 그거 사지 마. 구독제 신청해. 그러면 너 100원만 결제하고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독을 신청 확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구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구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커야 고객은 구독을 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 안 어렵죠? 그쵸? 근데 이게 100원에 구독하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3개월 구독할 거 이왕이면 6개월 구독하면 좋고 이왕이면 12개월 구독 유지하면 좋잖아요. 그쵸? 이거를 구독제를 도입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길게 구독하게 만들 것이냐 또 다른 얘기죠. 그쵸? 1개월부터 뭐 점점점점점 해서 12개월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까 A업체는 보통 2만 원짜리 3개월 구독한다며. 근데 우리는 12개월까지 구독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케팅 격차를 벌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왜 1개월짜리를 사람들이 12개월까지 구독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동시에. 응?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독제 도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사람들 어떻게 구독하게 만들고 구독제를 도입했을 때도 남들은 6개월 유지할 때 우리는 12개월 어떻게 구독하게 만들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통 구독제 도입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보통 10% 정도는 기본 할인을 적용해주죠. 왜냐하면 구독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케팅 비용이 생략되니까 10% 정도 할인 제공해주는 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객은
이익보다 곧 손실을 더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10,000원을 받았을 때보다 10,000원 뺏길 때 2배 더 큰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줘야 돼, 손실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회사 구독제 도입하면 매달 1%씩 할인율이 높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14%, 15%, 16%, 17% 이렇게 높아지게 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매달 구독이 갱신될 때마다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더 매력을 느끼겠죠. 근데 계속 먹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강아지 영양제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해졌을 때 이걸 해지하려고 하니까 고객이 뭐 16%까지 채웠어. 근데 이거 해지하는 순간 다시 나중에 돌아와도 10%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6개월간 쌓은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거죠. 이러면 쉽게 다른 영양제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해요, 사실. 그리고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 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원래 6개월 구독 유지할 거 9개월까지 늘렸어요. 근데 우리 이왕이면 20,000원 곱하기 9개월이 아니라 40,000원 곱하기 9개월이면 더 좋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독 기간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객단가도 어떻게 늘릴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 4936 잠재 수익을 36만 원까지 높일 수 있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구조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독제를 도입하면 고객들한테 100원의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할인 쿠폰을 주자. 만약에 1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줘요. 근데 이걸 쪼개요. 1,000원짜리 3개, 2,000원짜리 이렇게 3개, 3,000원 2개. 그럼 7,000원이죠? 3,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고 중복 사용을 못하도록 막으면 고객 입장에서 구독제를 도입했는데 100원에 첫 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쿠폰 1만 원짜리를 매달 계속 줘요. 쪼개가지고. 근데 중복 사용은 안 돼. 이러면 이걸 쓰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구독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른 제품들도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그럼 이거 도입했다고? 아, 좋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봐요. 좀 머리를 이렇게 좀 부처의 마음으로 좀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자사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사몰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자사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배송비예요. 배송비. 우리가 결국 그것 때문에 쿠팡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배송비가 붙어 쿠폰을 쓰는데 그러면 3,000원짜리 할인 쿠폰 써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통 배송비가 3,000원이니까. 그렇다고 배송비까지 깎아줘? 그럼 회사 망해요. 배송비도 깎아줘. 3,000원 할인 쿠폰도 주고 뭐가 남아요? 그쵸? 남는 게 없죠?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게 맨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페이스북 광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기획을 잘해야 돼. 근데 이 기획을 잘하려면 똑똑해야 돼.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뭐 예전 유튜브 영상에 다뤘으니까 전반적 지식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좀 보시고 봐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3,000원 할인 쿠폰 만약에 고객들이 배송비 제약에 막혀서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3,000원 할인 쿠폰을 내가 돈을 주고 결국 받는 거잖아요. 구독제 이제 첫 달만 100원이지 다음 달부터 계속 2만 원, 18,000원 이렇게 결제를 할 거잖아요. 강아지 영양제도 받지만 이 할인 쿠폰도 결국 돈 주고 산 거라는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쓰지를 못해, 배송비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구독을 취소할 거예요. 구독을 취소하면 평균 구독 기간이 낮아지겠죠. 결국엔 할인 쿠폰 자체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 구독제 상품 고객이 구독할 때 저는 21일에 받을래요. 이렇게 매달 날짜를 지정하잖아요. 그쵸? 이 매달 날짜를 지정을 할 때 이 고객한테 한 뭐 19일쯤 카톡을 보내요, 하나. 19일에 이 사람이 21일 날 구독제 상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야. 근데 19일 날 카톡을 하나 보내. 그래서 너 지금 할인 쿠폰 써서 제품 추가로 구매해. 그러면 우리가 21일 날 제품 어차피 발송될 거니까 그 박스에 같이 넣어서 무료 배송으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 제가 이걸 이름을 묶어받기라고 정했거든요. 이거 실제로 저희 회사 전략이에요. 곧 시작할. 이렇게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선 배송비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죠. 근데
저희 회사도 없어져요. 똑같이. 어차피 제품 발송할 때 배송비가 들잖아요. 근데 이걸 고객한테 너한테도 무료 배송으로 보내줄게 하면서 저희 회사도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드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할인 쿠폰을 고객들이 계속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결과가 났겠어요? 처음엔 이 사람이 구독제를 신청해서 2만 원을 매달 썼겠지만 이 할인 쿠폰을 쓰는 순간 이게 3만 원, 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매달. 응? 그러면 원래 이 할인 쿠폰 전략을 도입하기 전에 2만 원짜리 고객이 평균적으로 9개월을 유지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달에 4만 원 쓰는 고객이 9개월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만 있겠어? 더 있어. 할인 쿠폰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요. 추가 상품을 구독하게 만드는 전략도 있겠죠. 할인 쿠폰을 해서 예를 들면 강아지 양치껌 이런 거 있어요. 강아지들 맨날 먹는 거 양치 대신에 이런 것들 맨날 먹거든요. 똑같이 구독제로 갖다 팔면 되잖아요. 고객이 할인 쿠폰 써서 구매했을 때 한 달치 보내주고 다음번에 만족했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구매를 하겠죠. 근데 그때 고객한테 잠깐 또 팝업 띄워 구매창 눌렀을 때 지금 정가 내지 말고 100원에 결제해. 그러면 우리가 구독제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또 보내줄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6만 원짜리 고객이 된다고요. 한 달에. 그럼 9개월이면 얼마예요? 6, 9, 54. 54만 원짜리 고객이에요. 봐봐요. 이 격차를 벌려놨어. 그러면 여기서 마케팅 비용 20% 쓴다고 하면 얼마예요? 54만 원에 20%? 10만 8천 원? 맞나?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10만 8천 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2만 원짜리 여기 있다. 2만 원짜리 3개월 유지하는데 A라는 회사 전환당 비용 얼마였어요? 12,000원이었죠. 이게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 전략을 짜놔서 평균적으로 잠재 수익이 높고 해서 10만 8천 원의 전환당 비용을 써요. 여기는 12,000원밖에 못 써.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마케터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마케터란 직업이 뭐예요? 이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고 이거 어떻게 컨텐츠 짤지 세팅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전략을 개입할 수 없죠, 마케터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게 전환당 비용이라면 전환당 비용 어디 갔어? 다시 써. 전환당 비용이라고 해요. 전환당 비용. 근데 이 전환당 비용을 높이려면 이 재구매에서 전략이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회사 자체에 대한 전략이. 근데 마케터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A 회사 마케터는 처음 주어봤을 때 12,000원. 그냥 너 한 번 구매시키는데 12,000원 써야 돼. B 업체는 10만 8천원. 야, 너는 10만 8천원 쓸 수 있어. 하면 A 업체의 마케터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B 업체 마케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터가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어차피 이 재구매 전략이 전부인데 전략 잘 짜서 전환당 비용 높게 세팅하면 광고 세팅을 아무리 못해도 심지어 광고 세팅이 어렵지도 않은데 아무리 못해도 이 업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잠재 수익을 높였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다시 노출로 가겠죠? 이 노출로 가. 그럼 더 많은 고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구매 전략 어때요? 완벽하게 돼 있죠?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재구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남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익으로 또 뭐예요? 여러분 과자 사 먹어요? 과자도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다시 노출로 갈 거란 말이야.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돈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남고 더 많은 재구매가 이걸 무한반복하는 게 마케팅이라고요. 아 진짜 감탄스럽지 않아요? 감탄스럽잖아요. 이런 게 전략이라니까. 이런 게 마케팅 세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 감동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감동이잖아요. 제 머릿속엔 감동이 있다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제가 진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안 한다니까. 응?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응? 그래서 결국에 이런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짜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는 못 짜죠. 당연히 이거는 사업 실력이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때 막 마케팅 페이스북 세팅하는 거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이 구조 자체를 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구조가 안 짜여져 있으면 마케팅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훌륭하면 내가 마케팅을 잘 못해도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요. 아니 아까 전환당 비용 10배 차이 나는 기업 어떻게 이겨요? 2만 원짜리 3개월밖에 구독 안 하는 기업 제가 만약에 전략을 더 잘 짰어. 6만 원에 12개월을 해버려. 만약에 그럼 얼마야? 72만 원.
와. 그럼 여기서 20% 얼마야? 14만 4천. 14만 4천. 여기는 12,000원 쓰는데 전환당 비용 14만 4천원짜리 기업. 얘는 한 명 구매시키는데 14만 4천원 쓰겠다고 구글에 주문하고, 얘는 한 명 구매시키는데 12,000원 쓴대요. 이게 마케터의 역량에 따라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A 업체의 마케터가 아무리 역량이 좋다고 한들 광고비 자체가 안 나가요. 이래버리면 내가 제발 난 진짜 천재적인 컨텐츠가 있어, 그래서 구글에다 제발 노출시켜주세요 해도 구글이 거부해요. 거부. 돈 자체가 안 나간다고. 왜냐면 얘네가 지금 14만 4천원씩 쓰는데 얘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마케팅이 광고 세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진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봐봐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시죠. 카페 일단 타겟부터 정하라 했죠. 이 노출하기 전에 타겟부터.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스터디 카페 누구를 타겟으로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취준생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고시생 이런 분도 있고요. 봐봐요. 여러분, 타겟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잡혀요. 아까 봐봐요. 우리 노견 강아지 영양제 팔았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노견 전문 강아지 영양제를 이름 붙이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꼭 강아지 영양제, 노견을 키우는 30대 여성이 많이 사는 건 알겠는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놓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놓치겠죠. 그 사람들. 대신 더 많은 노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잡겠죠. 그러니까 타겟을 좁히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타겟 자체를 매우 좁혀야 돼요.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 운영한다 했을 때 나는 학생도 받고 취준생도 받고 고시생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제 스터디 카페가 있는 위치들이 대부분 학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노출 광고부터 해야겠죠.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광고를 많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를 한다고 하면 연애하고 싶은 학생. 스터디 카페에서 연애 많이 하니까 우리가 스터디 카페 하면 보통 저는 뭐 했냐면 전단지를 일단 했어요. 왜 전단지가 효과가 좋냐?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 뭐 전단지 많이 안 볼 것 같죠? 전단지 많이 안 볼 것 같잖아. 근데 봐봐요. 스터디 카페라는 건 여기 저희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반경 1.2km 이내의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스터디 카페가 엄청 길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스터디 카페를? 아니잖아요. 스터디 카페는 그 동네 사람들만 찾아온다고요. 아무리 좋은 스터디 카페를 차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단지 광고가 매우 효과적이에요. 타겟팅이 매우 좁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전단지를 돌렸고, 두 번째로 뭐 했냐? 네이버 지도 광고를 했어요. 이게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죠. 네이버 지도 광고를 왜 했냐? 네이버 지도 광고도 작동 원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스터디 카페 광고를 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는 스터디 카페를 검색했을 때 내 스터디 카페가 주변에 있어야만 우리 광고를 노출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2개만 했어요. 2개. 이거 2개만 하고도 스터디 카페 잘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입해볼게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스터디 카페로 데리고 올 거냐, 우리 광고를, 우리 전단지를 어떻게 보게 만들 거냐를 생각해보면 돼요. 봐봐요. 저는 이런 생각 했어요. 학생들이잖아요. 가격 민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했어요. 할인을 해주면, 처음에 왔을 때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스터디 카페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창업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은 이미 다른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스터디 카페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스터디 카페로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이미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 그 스터디 카페를 다니다가 우리 스터디 카페로 오게 만들 이유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린 누굴 타겟으로 했어? 학생을 타겟으로 했으니까 50% 할인을 해주면 오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환 단계에서 우리가 전단지를 본다고 해서 바로 그 스터디 카페에 가지 않죠. 50% 할인해준다고 해도 바로 가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보통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검색을 해본다고요. 돌린 스터디 카페라면 검색을 해보겠죠. 당연히.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후기도 없어, 안에 사진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겠어요, 학생들이?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미 스터디 카페 열기 전부터 후기들이 있어야 돼. 이미 이용해본 후기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재구매가 남았죠. 재구매.
재구매는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만족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중요하죠. 봐봐요. 만족도. 저 스터디 카페 여러분 하나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 하나 차리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막 해리포터처럼 돼 있는 막 스터디 카페들 그런 데들 보통 하나 차리는데 2, 3억 정도 들어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인테리어 가보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차리는데 1억 안에 했었어야 됐어. 그러면 인테리어가 어떻겠어요? 후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차릴 때 인테리어가 좀 후달려요. 근데 인테리어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만족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나는 스터디 카페 못하겠다. 인테리어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지금 거의 1억에서 2억 아낀 거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들은 가봤더니 간식 이런 건 줬어요. 근데 뭐 머리끈, 뭐 샤프, 연필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필통을 자주 놓고 다녔어가지고 딱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연필도 없고 뭐 샤프도 없고 샤프심도 없고 막 포스트잇도 없고 이래버리면 공부가 아예 안 되잖아요. 스터디 카페 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머리끈, 샤프, 연필, 샤프심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앞에다 쌓아놨어. 이거 다 쌓아봤자 100만 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 여기서 1, 2억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충분히 만족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테리어 좀 후달려도 이런 것들 깔끔하게 세팅해 놓으면 여기 스터디 카페 괜찮다. 인테리어는 좀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족도는 높여놨어. 이제 전략을 짜야겠죠. 전략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봐봐요. 여러분 제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 스터디 카페가 자리가 50개가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몇 명의 고객을 받을 수 있냐면 보통 150명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과 다르게 자리가 고정석이 아니잖아요.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리가 50개 있으면 150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는 150명을 처음에 데리고 오고 계속 우리 스터디 카페를 다니게 만들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우리 4주권 이런 걸 끊죠. 스터디 카페는 10만 원을 써준다. 그러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고객 데려올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 재구매를 잘만 유지를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꽂힌다고요. 지점 3개면 얼마야? 4,500만 원씩 꽂힌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150명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왔어.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 다음 달에도 결제하고 다다음 달에도 결제하고 다다다음 달에도 결제하고 해서 계속 다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게 지금 지금까지 배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학창 시절 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장난친 거예요.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방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방학 때 선생님들이 다 사물함이나 이런 데 짐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남중을 나왔는데 남자 중학교 나왔거든요. 사물함 문을 열면 보통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3개월 지난 우유 막 이런 것도 있다고요. 블루치즈 막 이렇게 변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 사물함에 짐이 많이 쌓이면 계속 다니지 않을까? 굳이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을 할 때 50% 할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더하기 사물함을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 생각해봐요. 다른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있었는데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 스터디 카페에 와봤어. 바꿀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근데 사물함을 공짜로 준대. 그래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짐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한 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첫 달에는 50% 할인해주고 사물함을 준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30% 할인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50% 할인을 해주다가 갑자기 정가를 때려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시 다른 스터디 카페로 갈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점점 할인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할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스터디 카페보다 평생 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싸게 해서 우리 스터디 카페에 묶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사물함을 줘. 그 다음 세 번째 달에는 10%를 할인해줘.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사물함을 줘.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저희 스터디 카페에 짐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 그러면 우리 스터디 카페가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지 않는 이상
안 옮긴다고요. 다른 스터디 카페로. 이런 고객들을 150명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매장 하나로. 이거 처음에 세팅만 잘해서 전단지 돌리고 사람들 데리고 온 다음에 150명 사물함 계속 할인 때리고 사물함 주고 해서 150명 쌓아놓으면 1년 내내 한 달에 1,500만 원씩 매출이 꽂힌다고요. 1,500, 2,000씩. 매장 하나당. 저 3개 하잖아요. 3개. 이런 전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잘 세팅한다고 나오는 결과예요? 아니라고요. 전단지 뭐 잘 돌려야 돼? 아니에요. 그럼 뭐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죠? 11월에 수능을 봐. 그럼 여기서 몇 명 이탈할 거 아니야? 30명. 이탈하면 어떻게 해? 그냥 이 과정 똑같이 하면 돼요. 알바 뽑아가지고 전단지 돌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온 버튼만 딱 누르면 다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알아서 온다고요. 구조를 짜놨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거 150명 다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끝이라고요. 스터디 카페는.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이런 전략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감동적이잖아요. 그쵸?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이라는 게 기획만, 세팅만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세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팅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 막 유료 강의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제발 좀. 이거 뭐 안 어려우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온다고요. 다. 이거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획. 이 4단계.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 이걸 짤 줄 알아야 돼요. 이 4단계에서 이 선순환 구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구매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 더 많은 이익이 더 많은 고객을 데려오고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재구매를 만들어내고 이 더 많은 재구매가 다시 더 많은 고객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마케팅 세팅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 감동적이죠.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저는 진짜 이런 거 한다니까. 감동적이잖아요. 저 이거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 돋아. 근데 안 해. 이거 해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해도 아무도 안 한다고요. 이거 제가 뭐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마케팅 얘기했으니까 오늘 집 가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 사업에 적용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마케팅 적용 안 할 거잖아요. 진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몸에 소름이 돋아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 얘기를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는지 알아요? 잠깐만 재밌는 얘기 해볼까? 이 얘기를 사람들이 왜 안 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안 궁금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똑같아요. 유입 단계에서 아까 필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안 필요로 해요. 근데 유튜버들이나 SNS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처음 유튜브 여기 댓글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이런 것들은 왜 비공개로 하시나요?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이 정보를 안 궁금해요. 필요가 없거든.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정보를 아셔야 된다니까. 또 이거 끝나고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러 하는 법 이런 강의 사서 보지 말라고요. 온라인 강의 사가지고.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거는 유튜브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걸. 이 기획하는 거 왜 얘기 안 해주냐.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하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얼마나 다루고 싶겠어요. 감동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루면 아무도 안 볼걸요? 여러분들은 보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훨씬 중요한데